30줄에 가까워져 다급해진 여사친이 소개팅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어떤 남자를 원하냐고 물어보니 왁구부터 취향이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주제도 모르고 사진을 내놓으라는군요. 그런데 의문점이 됩니다. 여자들은 왜 갑자기 외모를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한 걸까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여성들에게서 상승욕이 제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중산층 여성의 결혼 방식이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이 짝짓기 기준으로서 외모의 신분 상승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외모를 찾는 본능을 발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소득 수준과 외모 고려가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에 따르면 먹고 살기 어려운 하류계층은 여전히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누려야 하며 반대로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상류층의 경우는 진작부터 외모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 다 그렇지 않죠. 통계에 따르면 하류층은 오히려 다른 계층보다 진작부터 외모를 고평가하고 있었으며 상류층은 도리어 외모가 배우자 선택의 주 기준이 되는 것 자체를 대단히 한심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상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이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체의 여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계층의 가치 판단이 변한 것에 가깝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나와서 생산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바로 우리들 중산층 여성입니다. 짝을 찾을 때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머릿속에서 신체적 우월함이 실제 생산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변환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본디 우월한 신체 능력은 높은 생산량과 다이렉트로 이어졌어야 하나 인류는 문명의 진화 속도가 신체의 진화 속도보다 월등히 빨랐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문제가 생긴 거죠. 따라서 우월한 생산력의 상징으로서의 외모 선호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강력한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유전자를 보존코자 하는 생존과 유전자를 개량코자 하는 상승욕이죠. 만약 내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해 배우자의 생산 능력이 내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경제력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한국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빈곤과 죽음이 직결되던 중세 농민계층이나 산업시대 공장 노동자들, 개발도상국의 하층민들입니다. 70년대까지는 한국도 이랬습니다만 이후 1980년부터 2020년에 1, 2차 호황기 약 40년간 외모 인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020년대의 급작스러운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엔 아다리가 맞지 않죠. 40년간 소득권이 상하위를 막론하고 소득이 꾸준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 스토리는 지속해서 잘 팔렸으며 여성 대상 미디어의 베스트 컨텐츠여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생존이 아닌 상승욕이 이 상황 변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승욕이 중산층 여성들에게 있었으나 제거되기 시작했다는 말이라고. 순서가 반대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성이 외모를 중요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산 대비 소득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생산력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여성들이 차선책으로 외모를 찾게 된 거라고. 여러분이 중산층 여성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결혼시장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가정을 돌보고 남성은 돈을 벌어오면 됐죠. 때문에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스펙, 자산, 집안 등의 생산력이 아니라 외모, 나이, 학벌, 충성 등의 단발적인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지난 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는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남성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외벌이 가장 한 명으로 4, 5인 가족의 생계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3인 가족조차도 지탱할 수 없다고. 따라서 결혼 의지가 있는 중산층 남성들은 이 지나친 부담을 여성과 분담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시장에서 기존 여성이 가지고 있던 자산인 외모, 나이, 학벌, 충성 등의 가치가 내려가고 남성들도 여성의 생산력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중상류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원하는 중산층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전보다 대단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며 맞춘 시점에서는 더 이상 상승운이 아니게 되죠. 즉 신분 상승을 위한 지불 비용이 대단히 증가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작 효용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중산층이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중상류층 전문직조차도 이제는 집안, 즉 자산의 백업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문직 대상 무보증 대출 한도가 대단히 크게 나왔지만 지금은 한도가 상당히 축소된 것이 대표적이며 설령 어찌저찌 자본금을 구한다 하더라도 목 좋은 자리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구한다 해도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고 미개척지에서 새롭게 영업을 뚫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즉 전문직 타이틀 하나만으로 몇십 년 전과 같은 신분 상승, 자본가 계층으로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게다가 앞서 말했다시피 중산층 남성들 스스로가 여성의 생산력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조차도 여성들에게 자신의 스펙에 상응하는 생산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제 외모와 성실함만을 보고 하향혼을 선택하는 중상류층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산층 여성들이 진짜 상류층인 정통 자본가 계층을 노릴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이들의 동선
외모는 일반인들과 워낙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가치 하락으로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해진 중산층 남성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여성들조차도 결혼 제도를 통한 신분 상승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집단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철새 미녀가 아니라면 노동 해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거의 달성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고, 경영자로서 선결 과제가 달성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어차피 나도 일해야 하는 꼬라지라면 본능적 요소인 외모로부터 오는 만족감이라도 챙겨야겠죠. 반면 상류층의 경우는 자산 가치가 노동 가치 대비 월등히 상승함에 따라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자산의 결합의 효용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상대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자산, 즉 집안을 보는 경향이 더더욱 강해졌다고. 그러니까 중산층 여성의 결혼 방식이 상류층보다 하류층의 결혼 방식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라고. 해당 분석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선진화되었고 사회의 성장 동력이 일찌감치 제거된 국가들 말이죠. 자, 이 외국인 여성의 의견을 봅시다. 한국인들은 마치 귀족처럼 결혼한다. 그리고 여기 일본에 다녀온 이들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돈벌이는 거의 상관없고 외모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승우 아빠께서 설명하는 캐나다인들의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사회의 변동성이 제거된 늙은 국가들의 이야기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50년 된 신생국이지만 저 국가들은 수백 년을 이어온 올드머니들이 존재하는 국가이고 이미 계급이 상당히 고착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국 중산층이 가지고 있던 상승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중산층의 결혼은 본디 자산과 소득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결합인데 이 새끼들은 뭐 죗도 없으면서 집안과 소득을 따지냐고 묻는 거라고. 어차피 이래봤자 삶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요.